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지속적인 고착 상태를 보이고 있죠. 특히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이 방공망이 튼튼하다 혹은 방공망이 잘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요. 한 대 6배 정도가 되죠. 그리고 광활한 이 대지,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산악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적 전투기가 침투를 하는 데 있어서 은엄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전자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전자전 능력도요, 여러분 멀리서부터 전자전기가 전자빔을 쏜다고 해서 방해를 받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전자, 즉 잼머, 이것들은 지상 무기의 입장에서는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잼밍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적 특성 자체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공 무기가 전투기에 비해서 더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개활지에 방공 무기가 있게 되면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일단 수백 킬로가 되고 전투기는 수백 킬로 전에 그 탐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기는 방공 포병 부대를 먼저 탐지를 못해요. 근데 방공 포병 부대는 지상에서 고출력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 3차원 공중 공간에 있는 전투기를 빨리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탐지를 먼저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를 교전을 할 준비를 방공 유도탄 기지가 먼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개활지의 경우는 방공 유도탄 기지가 유리하다는 게 또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뭐냐? 분명히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조기 경보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저의 이 순전한 저의 뇌피셜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도 없고 뭐 비밀을 제가 열람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전투기가 발진을 했을 때 위성 혹은 미국의 여러 정찰 자산 몇 개의 그 비행기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개의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탐지를 하면 우크라이나에 알려주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전투 개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방공 유도탄 기지는요, 적기가 출격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비를 가동시켜서 준비를 하면 굉장히 지상 방공 유도 무기가 유리해집니다. 왜 유리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출력이 더 세요. 출력이 더 세다라는 것은 공중으로 빈방사를 할 때 더 원거리로 전파 투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 전투기가 개활지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거나 뭐 회피기동을 한다 그래도 우리 방공 유도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얘는 점이에요. 점이 하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막 회피기동을 하고 뭐 어쩌고 한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전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세 번째, 지상의 방공 유도무기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S300이나 S400, S500이나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다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천궁도 그렇고요. 뭡니까? 바퀴가 달려있죠. 그렇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적 전투기가 떴다라고 해서 조기 경보를,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조기 경보를, 얼리 워닝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라고 봤을 때 그 전제하에 세 번째, 즉 트랜스포터블 한 거죠. 적기가 떴다 그러면
5분, 10분 정도 뒤에 우리한테 도착한다고 하면 그때 시동 걸고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조기경보가 특히나 적 전투기에 대해서도 대응속도 반응에 유리하지만 무엇보다도 탄도탄 공격에 있어서 조기경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탄도탄이 날라왔다라는 거를 탐지만 하면 그때부터 탄도탄이 우리 아군 지역에 올 때까지 약 한 5, 6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바로 그때 이게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5, 6분 정도면 그냥 시동 걸고 그냥 이동만 해버리면 돼요. 최소한도 적 탄도탄의 공격은 안 당할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스쿼드 노동 뭐 얘네들 최근에 뭐 화성 이런 거 다 왜 스쿼드 텔이라고 하죠. 트랜스포터블 이렉팅 런처의 약자입니다. 즉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북한 애들이 그 이동식의 극도의 히스테리를 보이는 게 뭡니까? 철도에서 쏘잖아요. 이게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철로만 망가지면 얘네들이 이동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 이 벼랑 위에다가 기차 위에 올려놓고서 탄도탄을 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군의 반격에 대한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돌려서 말하면 적의 탄도탄이 발사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 탄도탄이 발사된 그 조기 경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동 걸고 옮기기만 하더라도 생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생존성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생각보다 건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분석이었는데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착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은 후방 재보급을 못 받는 러시아보다는 저는 우크라이나가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잖아요. 지금은 전시 비축탄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착 상태에서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탄 소모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교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 소모가 났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러시아의 돌격 좀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러분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동맹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후방 재보급 그리고 식량, 유류와 같은 에너지를 보급해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맹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가 어딘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